신월명리.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무위생을 의인화시킨 명쾌한 이론, 신월명리 이론. 8가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명리개벽 발갓, 일두론 발갓, 절기력, 창안, 지지장간의 오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명리이론의 정석 신월명리이론을 학문적 전파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월명리는 은퇴 후 행복한 삶, 인생 이모작, 확실한 비상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젊은 분들은 직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월명리 수료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원분들도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신월명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달 개강하며 통변 강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월명리를 만나보세요.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신월명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형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뭔가가 적어서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하고 그 단순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는 명리 고전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과거의 오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다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성의 믿음에 대한 오류, 역사성에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 이것이 심각한 직종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제 문명의 연계성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은 전문성의 부족이 가져온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일반적인 해석에서 명리에 있는 방법을 이 명리는 뭡니까? 실용학문이지 않습니까? 실용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 여섯째, 10개의 층간으로 나무의 삶을 의인화시킨 것을 중요합니다. 의인화시킨 것을 알지 못했더라. 이에 기존 번역서의 오류를 제시하는데 이번 기회로 연구자들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비판적 고찰을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스럽게 큰 의미가 있다고 이 연구자는 목청 높여서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 발표의 주제와 같이 고전의 비판적 고찰이 사실은 뭐가 되어야 된다?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명리가 사실은 명리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명리가 한 차원 한 단계 올라가고 명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되는 명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말씀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명리가 소위 말하는 사주적인 소리밖에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사주적인 소리, 저는 사주적인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학문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받는 학문이 되기를 이 연구자는 강하게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의 천승빈 교수님이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1부의 휴식 시간까지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천승민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김선생님의 그 열정적인 논평으로 추위가 조금 빠르게진 것 같습니다. 적천수 첨가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적천수 첨가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김영진 선생님의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명리학 학술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적이 보이는 논문을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간단하게 논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선생님의 노선에 따르면 명리학자들이 고전의 내용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시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적천수의 역사적 저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은 것과 저자로 알려진 유병원 선생에 대한 여러 이설입니다. 두 번째, 적천수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변화 과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주석자 또는 편집자의 자의적인 내용이 개입되어 원본의 내용이 훼손되었을 수 있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김 선생님께서는 상대보서로 알려진 적천수 청간론을 문헌별로 원문을 비교하였는데 이 부분은 본 논문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적 표현과 문적 표현으로 문장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상기한 연구를 마치면서 명리 고전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비판적 고찰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한자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직역하고 있는 것, 즉 비사적 표현과 음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명리의 전문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명리를 이해하고 한자 실력까지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리 고전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며 셋째, 과거의 우려를 인식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데 기존 번역자의 우려를 시정하기보다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넷째, 문맥의 연결성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은 전문성의 부족이 가져온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일반적인 해석에서 명리에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여섯째, 10개의 청간으로 나무의 삶을 의인화시킨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을 읽은 뒤에 논평자는 다음 세 가지 의문점과 보완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첫째, 문헌별 비교를 통하여 김 선생님께서는 글자의 차이로 인하여 문장의 해석에 크게 차이가 있고 어떤 문장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본 논문의 비판적 고찰에 대한 청간의 해석 가운데 강목편을 예를 들어보면 증보 적천수 정에에서 태태유와 사주비전 적천수 그 다음에 사주비전 적천수 천미에서는 탈태유와 완역 적천수 해설에서는 탈퇴유화 그리고 아부태산의 화의 적천수에서는 토태유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탈퇴유화를 선택해서 해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좀 보완적으로 보이며 또 다른 청간의 글자들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 사주 청간을 비교할 때 사주 비전 적천수 천미에서는 간목, 을목, 경근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사주 비전 적천수에서는 병화, 정화, 무토, 기토를 그 다음에 증보, 적천수, 정에서는 신금, 임수, 개수를 참고를 하셨는데 각기 다르게 참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 연구자가 제시한 비판적 고찰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 특히 비판적 이론의 결론에서 마지막 부분인 10개의 청간으로 나무의 삶을 의인화시킨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문장은 논평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본래 이 적천수라고 하는 것은 중화사상이면서 그 다음에 적천수 맨 앞장에 나오는 것이 천도, 인도, 지도 그죠? 그리고 이기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적천수는 어찌 보면은 또한 유학적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연에서 리기로다가 본다고 하면은 이기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오행의 수화의 기가 개수가 화로 올라가면서 목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그 개수가 또 땅으로 내려오면서 금기운이 만들어지는 그 수화의 화의 변화에 의해서 금목이 형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토라고 하는 기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인 적천수 해설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전 그동안 그 번역한 것들의 문제점을 제시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해석에 대한 것들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해석을 비교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도 매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연구자가 제시한 비판적 고찰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 이거죠. 10개의 청가, 나무의 삶을 의인화시킨 것을 알지 못한다는 문장은 이게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미 왜냐하면 감목을 다루는 부분에서 감목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하여 서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셋째, 감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분석에서 봄의 경금, 춘불 용금을 열매로 설명하고 또 봄, 씨안에서 껍질이 화를 열이라고 하셨는데 감목이 가을 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식물 매금 때문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봄의 모국은 씨앗을 찢고 나오는 금을 용납하지 않고 우박과 서리도 태양에 녹여서 수생목하니 춘불 용금이고 특히 봄의 목은 정화의 열보다 병화라는 따뜻한 기운에 난한 기운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열이라고 표현한 것과 그 다음에 가을 간목은 수기를 뿌리로 내리거든요. 5월에 그러니까는 자월 동지에 일량이 생기고 하지 5월에 이름이 생기면서 미월에 이미 그 나뭇가지에 있던 물기 수기들을 그것이 간목의 기운이잖아요. 그것을 뿌리로 내리기 시작하니까는 토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를 춘불 요금 특히 이것도 그렇고 추불 용토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신 김 선생님의 고견을 또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논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여점과 보완점을 동시에 제시하였으나 본 논문은 보완점보다 고전의 비판적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기여점이 더 크다는 것이 논평자의 생각입니다. 학문의 진보는 김 선생님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열정적으로 써주신 김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질문에 대한 김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논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양보하는 예. 오늘 하루 종일 발표드리고 또 관심 있게 애정을 보여주시는 플로에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3부 종합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김백기입니다. 중앙연구는 대학원 체제와 이 연구처 체제가 있는데 저는 연구처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교수가 아니고 연구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장소학이라는 곳인데 장소학의 왕실문헌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이 왕실에서 생산된 문헌을 연구합니다. 그 중에 의궤라고 부르는 아주 재미있는 문헌이 있는데 그 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프로세스를 그림, 글, 중요한 행정문서 이거 섞어서 정리한 거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갔던 그 의궤 그게 전형적인 겁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왕이 죽었을 때 또는 왕비가 죽었을 때 그 의궤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의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묘자리를 쓸 때 그 묘를 쓰는 게 여러 프로세스를 지키는데 마지막으로 그 풍수 사상에 입각해서 그 자양을 요하고 씁니다. 쓰는 게 당연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매일 문서로 읽다가 그 이론을 처음 듣고 속으로는 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고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 그냥 어디 저작을 적방 내고서 돈 버는데 하는 분야냐 이런 험담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학문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 전에 보여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잠깐 비슷한 얘기를 하면 서양에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죠. 그 사람이 레그비지 게임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철학 이론을 만들어요. 언어 게임 이론인데 언어 놀이죠 우리말로.
이 말은 목수 세계에서 언어놀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배장이들은 도배장이 세상에서 언어놀이가 있어요. 근데 목수 세계에서 통하는 언어의 규칙과 그 개념들은 이 도배장이들의 언어 규칙과 도배장이의 그 개념들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비난을 하거나 서로 무관심하거나 그래요. 이 명리철학도 학문인데, 일종의 학문인데 일반적으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좀 무시를 하거나 그런데 왜 그러냐 모르니까 일단 무식하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명리학에 대해서 무식해요. 몰라요. 이 사람 오늘도 사용하는 무슨 파신 이런 개념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설명을 명리학에 해주셔서 많은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참고 인내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학문의 세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밥 먹으러 갈 시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고요.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가 있었는데 그 지정 토론을 하신 분들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3분 내외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보조 질문이 불평자에게 있으면 한 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철 교수님, 김경 선생님에 대한 검토에 맞는 말씀을 3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신 것 중에서 서양에서는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힘이 필요하고 또 반면에 동양에서는 우주가 자발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이제 그거는 어쨌든 좀 더 이제 보충이 필요한 것 같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급하게 끝까지 써가다 보니까 서양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어쨌든 이제 큰 각도에서 영리 부수에서 특히 이제 오행을 해석할 때 상생론 생명할 때 진짜 상당히 좀 중요한 해석인데 하도 많이 좀 단순하게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나름대로 좀 방향 제시 차원의 논문이었다. 그래 좀 봐주시고 말씀하신 좀 참조해서 앞으로 좀 더 이걸 보완해서 수기 시킬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논문이 그렇게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말하면 발표자는 왜 논문을 단어를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첫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알고 똑같은 거의 문헌마다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헌들의 틀린 점을 일반적 비판들을 갖다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헌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 문헌 저 문헌을 갖다가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고정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떻게 청간을 남부의 삶으로 의연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어차피 청간론 가베스부터 개수까지 읽어보면은 나무가 살아가는 일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명리이기 때문에 즉 그거는 나무를 살아가는 일생을 의인화시킨 것이라고 확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대입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드릴 것은 한자를 독자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틀린 한문을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확정지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문장과 문장 말하면 그 어떤 문장에 대해서 혹은 갑에서부터 개수까지 문장을 연계시켜 봤을 때는 좋아요 눌리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